박영수가 구속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기도 안 찹니다. 국민특검 박영수 구속이랍니다. 무소불위의 칼춤을 추며 박근혜 대통령을 탄압한 작자더러 국민특검이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고 45년의 징역형을 때려낸 작자더러 국민특검이랍니다. 좋습니다. 어쨌거나 그 국민특검이라는 작자가 구속되었습니다. 국민특검치고는 참으로 쪽팔릴 일에서부터 사달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기꾼과 감방 동기인 송승호가 있습니다. 이 송승호가 감방 동기의 사기질에 깜빡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돈 17억 5천만 원도 꼬라박았습니다. 뭔가 돈이 되겠다 싶어 뛰어들었다가 제 발등을 찍은 게죠. 그런데 이 송승호는 수십 년 기레기 밥을 먹은 언론인입니다. 기레기들이 을에 그러하듯 힘께나 쓰는 작자들과 차곡차곡 신분을 쌓아왔죠. 이렇게 차곡차곡 신분을 쌓아왔던 작자들을 감방 동기 사기꾼에게 소개해줬습니다. 송승호가 사기꾼에게 소개한 작자가 김무성이고 주호영입니다. 김무성은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동훈을 연결해줍니다. 엄성섭 TV 조선 앵커, 이가영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등이 줄줄이 엮입니다. 소개꾼이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박지원도 있습니다. 밥도 먹고 선물도 챙겼습니다. 그러고는 박영수, 송승호가 감방 갔을 때 담당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송승호에게 소개받은 사기꾼한테서 박영수는 포르쉐 대접을 받았답니다. 대게랑 문어도 상납받아 잡섰습니다. 박영수도 자기 똘마니들과 사기꾼을 묶어줍니다. 등장하는 인물의 면면을 보시지요. 정치계 김무성, 박지원, 주호영 등등의 언론계 엄성섭, 이동훈, 이가영 등등에다 법조계 박영수와 똘마니들 여럿. 이렇게 펼쳐진 사기판의 판돈이 100억 원 규모입니다. 경상북도 어느 도시에서 가짜 수산업자가 벌여낸 100억 원 판돈 사기판에 힘께나 쓰는 작자들의 이름이 오르내렸구나. 하기야, 이놈들이 언제 제 돈 내고 밥 처먹더냐. 오죽 명절마다 챙겨온 고기 선물이 많았으면 밥값도 들지 않았다는 자가 장관 자리까지 꿰차지 않았더냐. 선물을 빙자해서 뇌물을 뜯어내는 짓거리야 이놈들의 취미이자 일상 아니겠느냐. 이리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이게 이 작자들의 일상입니다. 이 작자들이 조금 더 큰 판을 벌인 게 그 유명한 대장동이고 50억 클럽입니다. 잘 아시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장동 사건이 들통나기 전에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부동산 개발업체입니다. 이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업체의 대주주가 김만배. 특별검사 박영수는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자신의 딸도 그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딸은 회사 돈 11억 원을 대여금이라는 명목으로 챙겼습니다. 그 11억 원, 과연 딸에게 갔을까요? 아파트도 한 채 분양받았다죠. 딸의 퇴직금은 5억 원입니다. 물론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원에 비하면야 약소하죠. 뿐입니까? 일이 잘 풀리면 200억 원의 현금과 단독주택 2채가 떨어지게 되어 있었다죠. 100억 원에 달하는 8층 상가 건물을 약속받은 데다 딸은 꼬박꼬박 400만 원의 월급을 챙겨왔다는 사실도 까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와 딸이야말로 경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김만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대법원을 들락날락했습니다. 기록된 것만 9차례입니다. 그 9차례 중 8번이 특별한 누군가를 만나는 게 목적이었답니다. 아시죠?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권순일에게 50억을 줘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던 게 그때부터였답니다. 대법관 권순일은 2020년 11월 화천대유 자산관리 고문으로 취임했습니다. 김만배가 왜 권순일을 만났는지는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대장동 사업에 명줄을 쥔 정치인 이재명을 무죄로 만들겠다는 작업 때문이죠. 여기에 언론계가 빠질 리 없죠. 정영학이 김만배에게 묻습니다. 형님, 맨날 그 기자분들 먹여 살리신다면서요. 김만배가 대답합니다. 걔네들은 현찰이 필요해. 걔네들에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아. 그런 다음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이 무지 많아. 여기 분양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 분당에. 하물며 김만배 자신이 수십 년 기레기 밥을 먹은 언론인 출신입니다. 무엇인가 그림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정치인이 대장동 부동산 개발로 김만배 씨의 배를 불려주고 김만배 씨는 법조인과 친분을 쌓고 그 정치인을 무죄로 만들어주고 법조인은 50억 클럽 회원이 되어 노후를 보장받고 언론인은 입 닫아주는 대가로 한몫 챙기고 이렇게 법조계와 정치계, 언론계에 구축된 막강한 형님 동생의 네트워크 아사리판이 바로 대장동입니다. 보세요. 정치계 김무성, 박지원, 주호영 등등의 언론계 엄성섭, 이동훈, 이가영 등등에다 법조계 박영수와 똘마니들 여럿이 100억 규모 판돈을 놓고 펼친 가짜 수산업자 사기꾼 사건을 잡아당겨 늘리면 바로 대장동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대장동 사건을 잡아당겨 늘린다면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등장하는 작자들의 면면을 보시죠. 정치계 김무성, 박지원, 주호영 등등의, 언론계 손석희, 김의겸, 이진동 등등에다 법조계 박용수와 똘마니들 여럿, 경상북도 어느 도시에서 가짜 수산업자가 벌여낸 사기 사건에서도 경기도 성남시 일대에서 부동산 개발업체가 50억 클럽을 꾸려가며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뽑아내려던 대장동 사건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불문하고 이념을 불문하며 정치계와 언론계, 법조계의 김무성, 손석희, 박영수 이런 작자들이 카르텔을 맺어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했다는 사실. 이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등 모든 영역을 수십 년 동안 독점하면서 농단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 선언입니다.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면서 좌파 카르텔을 해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월호 침몰을 계기로 이권으로 얽히고 설킨 우파의 이권 공동체를 해체하겠다 나섰습니다. 화들짝 놀랐겠죠. 먼저 손석희가 나서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김의겸과 이진동이 달라붙었습니다. 태블릿 PC에다 정유라가 박근혜 딸이라는 괴담, 미르 K스포츠재단이 권력형 비리라며 최서원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엮어낸 가짜뉴스 기억나시죠? 박지원과 김무성의 짝짝꿍도 잽쌌습니다. 20표가 필요한데 안전하게 40표 달라고 하니까 김무성이 40표 모아왔다. 그렇게 탄핵이 시작됐다. 박지원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박영수가 끼어듭니다. 박영수는 목포 지역 향판의 아들입니다. 역시 목포 출신인 박지원이 박영수를 발탁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로 불러들여 사정비서관을 시켰죠. 그러고는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여 대검 중수부장을 거쳐 서울 고검장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노른자위 자리만 꿰찼습니다. 이 인연으로 박지원이 박영수를 특검으로 추천했죠. 보세요. 부패한 정치꾼들이 언론과 야합하고 법기술자들과 결탁하여 역모를 꾸몄습니다. 힘에 붙일 듯하니 종북 좌파들까지 끌어들였죠. 그러고는 박근혜 타도에 나선 겁니다. 요즘 말로 한다면 윤석열이 좋아하는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재판을 농단해서 무죄를 유죄로 날조하고 내친 김에 대통령 자리까지 꿰찬 짓거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하늘 아래 첫 사건입니다. 이 거대한 사기 행각이 박근혜 탄핵의 진실입니다. 그러니 이 탄핵 무효입니다. 박영수로 시작했으니 박영수로 끝을 맺겠습니다.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싹수가 노랗다는 말도 있죠. 어느 기자의 증언입니다. 언론사 기자와 폭력조직계의 보스, 그리고 조폭 잡는 수원지검 강력부장 박영수 검사의 저녁 식사 자리, 지금도 생생한 30년 전 일이랍니다. 박영수 칼침 사건도 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재판에 지자 앙심을 품고 변호사 박영수에게 칼침을 놓은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면야 박영수는 누가 봐도 명백한 피해자죠. 하지만 박영수가 변호한 인물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정덕진, 카지노, 조폭, 정치 권력의 삼각 커넥션의 정점에 있는 슬로머신 대부, 정덕진입니다. 그 정덕진의 변호사로 나섰으니 정덕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야 눈이 돌아갈 만도 하죠. 어처구니 없는 건 또 있습니다. 이 정덕진을 잡아놓은 검사가 누구? 박영수입니다. 그리고는 정덕진이 죄 없다고 변론한 변호사가 누구? 박영수입니다.